한국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 편집자 사르바페 스카운입니다. 2020년 8월 24일 뉴스 비디오를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영상을 본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괴물이 나타났다. 정동원을 처음 봤을 때의 심정이다. 나는 73살이었어요. 애다. 아직 솜털이 보송보송하다. 목소리도 앳되다. 그 어린아이가 어른들이나 좋아하는 트로트를 부른다. 그냥 흉내만 내는 게 아니다. 기성가수 뺨친다. 어른들 틈바구니에서도 하나도 기죽지 않았다.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한 101명 중 무려 5등을 했다. 그만큼 잘한다. 어떤 노래든 가리지도 않는다. 보릿고개를 부르는 정동원. 보릿고개 원작자는 눈물을 터뜨렸다. 한 출연자는 무슨 애가 그렇게 구슬프냐고 물었다. 사실 그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챙겨본 건 아니다. 트로트를 즐겨 듣는 편이 아니었다. 시중에선 한창 화제였지만 별 관심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집에서 TV를 켜놓고 딴 일을 하는데 누가 울어가 흘러나왔다. 배호였다. 배호가 누군가. 당대의 가객이자 희대의 로맨티스트다. 그는 트로트의 개념을 바꾸어 놓았다. 그의 묵직한 저음은 듣는 이의 영혼을 울린다. 그건 아무도 범접하지 못한다. 사후 50년이 되도록 그를 전설로 기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다. 배호에서 남진까지 마치 제 노래인 양 그런 분의 노래를 누가 부르는 걸까 궁금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어린 애였다. 말도 안 됐다. 어른들, 심지어 네로라 하는 가수도 따라하기 힘들다. 얘의 그 중후한 저음 때문이다. 그걸 아직 변성기도 지나지 않았다는 아이가 부르고 있는 거다. 그것도 정말 잘 불렀다. 그렇게 구슬프고 처연할 수 없었다. 마치 제 노래인 양 했다. 직접 보고 들으면서도 믿기지 않았다.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었다. 흥미가 동했다. 인터넷에서 지난 영상들을 찾아봤다. 제 손으로 골랐다는 레퍼토리가 그야말로 점일가경이었다. 춘궁기 보릿고개부터 나라 잃은 젊은이의 한 많은 희망까지 우리의 근대사를 섭렵하고 있었다. 그건 정동원의 증조나 고조 할아버지적 이야기다. 그걸 마치 그 시대에 살기나 했던 것처럼 불렀다. 보릿고개 원작자는 눈물을 터뜨렸다. 한 출연자는 무슨 애가 그렇게 구슬프냐고 물었다. 벤자민의 그것처럼 그의 시계도 거꾸로 가는 게 분명했다. 다음은 나훈아였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었다. 이별의 슬픈 예감이다. 우리가 헤어진다면 둘 다 괴로움에 몸서리치며 울 것이라 호소한다. 다분한 협박조다. 애절함에 비장함까지 곁들여야 한다. 그걸 13살짜리가 불렀다. 이미 오래전에 떠난 여자도 돌아와 앉을 판이었다. 남진의 웃으로 넘어갔다. 제목부터 우울하고 서럽다. 어두운 밤의 들창가에 기대어 맺지 못할 인연과 사랑을 한탄한다. 빗줄기 속에서 그녀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는 남자의 심정, 그걸 그 작은 꼬맹이가 완벽하게 재현했다. 없던 한이라도 생기겠다는 자막이 떴다. 그는 150살 먹은 사랑꾼이 분명했다. 그 엄혹한 시절을 겪지 않고서야, 엄청난 비극적 사랑에 눈물 흘려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노래를 그렇게까지 부를 수 있단 말인가. 나중에 알았지만 거기엔 그의 친할아버지 영향이 많았다고 한다. 가정사 때문에 유년기를 함께 지낸 할아버지다. 할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대견해 하시는 모습이 좋아 트로트를 그리 열심히 불렀다고 했다. 물론 재능은 타고났다. 그러니까 정동원이라는 이 시대의 괴물은
타고난 재능의 할아버지와의 교감과 사랑이 더해 탄생한 셈이었다. 나처럼 음악에 문외한들도 어렴풋이나마 그의 강점이 뭔 줄은 알 것 같았다. 함께 경연했던 한 출연자의 혼잣말이 도움이 됐다. 그는 정동원의 노래를 듣고 너무 정확하잖아. 어른들처럼 기교도 하나 없이 했다. 몇 번을 반복해 들어보니 그 말이 딱 들어맞았다. 정동원은 그 나이답게 악보 그대로 배운 그대로 노래를 부른다. 한치 오차도 없다. 엇박자 같은 잔기술도 쓰지 않았다. 꺾기마저 그렇게 했다. 특히 가사 전달력은 완벽했다. 혀를 꼬거나 발음을 굴리지 않았다. 입모양까지 정확하게 만들며 한자 한자를 또박또박 발음했다. 시를 낭송하는 것 같았다. 패널 중 한 분은 가사를 표현해서 잘 전달하는 것은 그만큼 소통 능력이 뛰어난 것이라고 했다. 그건 정동원의 가장 큰 미덕이다. 그가 부르는 노래는 자막이 필요 없었다. 눈을 감고 들어도 전곡의 내용이 고스란히 듣는 이들에게 전해졌다. 평소엔 잘 들리지 않던 부분의 가사까지 귀에 쏙쏙 들어왔다. 그게 이런 노래여서? 하고 놀랄 때가 많았다. 젊은이들도 같은 경험을 한 듯했다. 평소 트로트를 싫어하던 그들은 기성세대 이상으로 환호를 올렸다.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3대가 열광. 때마침 밖은 코로나가 활개치고 있었다. 아이들은 아주 긴 방학 중이었다. 근데 완전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 제 또래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렸다. 인터넷이 난리였다. 본방사 수가 지상 과제로 떴다. 정동원 또래의 아이들도 열광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할아버지부터 막내 손주까지 3대가 함께하는 역사적 장면이 연출됐다. 그를 극찬했던 가수 주현미 식으로 말하자면 정동원은 그 자신이 소통의 달인이었다. 가사의 내용을 정확한 발음 그리고 표정과 손짓까지 곁들여 듣는 이를 감동시켰다. 완벽한 소통의 공식이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세대 간 소통의 기폭제가 되었다. 할아버지 세대부터 막내 손주까지 적어도 3대가 함께 그의 존재를 공유하며 대화의 물꼬를 텄다. 이건 일종의 가능성이다. 도무지 해결할 기미조차 없어 보였던 세대 간 갈등을 마침내 풀 수 있을 것도 같았다. 세대를 뛰어넘어 공유하고 공감할 거리만 있다면 그건 언제든 가능하다는 희망이었다. 세대 간 갈등이 사회 문제로 제기되는 요즘이다. 장년들은 주로 오프라인에서 젊은 것들을 hir난한다. 청년들은 그들대로 온라인 공간에 모여 그런 노인들을 비난한다. 서로의 언어는 몹시 거칠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시작된 이 혐오 전쟁은 더 놔두면 사회 전체가 흔들릴 지경이다. 속히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그러던 차에 짠 하고 정동원이 나타난 거다.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이거 귀여울 만하다. 이 불씨를 꺼뜨려선 안 된다. 살려야 한다. 그랬으면 좋겠다. 하지만 섣불리 억지로 하지는 말자. 그러면 잘 될 일도 망친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하자. 서로 조심해야 할 것도 있다. 어른들은 라떼부터 끊자. 쟤들도 알 건 다 안다. 시대는 바뀌었다. 젊은이들은 그 유상한 색안경부터 벗자. 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들은 오늘의 풍요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한 장본인들이다. 그들은 결코 벌레가 아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은 남국인 작사 김영광 작곡의 노래다. 그런데 1969년 오아시스 레코드 앨범에는 손석 작사, 유용현 작곡으로 돼 있다. 손석은 당시 오아시스 레코드 손진석 사장의 예명, 유용현은 유현석 상무의 예명이다. 당시 남국인과 김영광은 지구 레코드 소속이었는데 경쟁사인 오아시스에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음반을 내는 것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당시 음반엔 나훈아의 이름이 라훈아로 표기됐다. 이 노래를 탄생시킨 남국인 김영광은 1960년대 후반 남진, 나훈아의 인기 산맥 구도에 영향을 미친 저울추 같은 이들이다. 김영광은 무명 가수 남진을 스타덤에 올려놓으려고 내가 완화 작곡가이자 나훈아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을 작곡한 인물이다. 남국인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을 작사해 나훈아에게 줬지만 1972년엔 님과 함께를 작곡해 남진에게 줬다. 노랫말을 지은 남국인은 작곡가 김영광과 동갑내기였다. 당시 남국인은 작곡가 백영호 아래서 작곡 공부를 했으며 시골 저수지를 찾아다니면서 낚시를 즐겼다. 이때 시골 마을 어느 담벼락에 씌어있던 농작물 씨앗 판매 광고에서 씨앗이라는 글귀를 봤다. 그는 낚시터에서 노랫말을 지었으며 훗날 남국인 집에 왔던 김영광이 그 가사를 보고 5분 만에 멜로디를 엮었단다. 그리고 가수는 나훈아로 정한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은 음반이 10만 장 넘게 팔렸다. 결국 이 노래는 그해 연말 나훈아에게 MBC 10대 가수상을 안겨준다. 이후 나훈아의 인기가 치솟고 펠레터도 하루에 100여 통이나 받았다. 별난 우편물도 많았는데 어떤 열성팬은 장차 나훈아와 낳을 아기의 기저귀와 옷을 보내오기도 하고 어떤 이는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협박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단다. 오늘 영상은 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가장 인기 있는 뉴스를 업데이트하려면 구독하십시오.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뉴스레터에서 만나요.